안녕하십니까.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. 신성현 변호사입니다. 자, 6월 1일 지방선거 다들 알고 계시죠? 4년간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의 실세를 뽑는 날입니다. 시장, 도지사, 군수, 구청장, 교육감 등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거에 추가로 시도, 군, 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3,860명도 선발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번 6월 1일에 이 사람들 다 뽑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물론 나눠서. 그런데 여러분들 이 3,860명의 광역기초의원, 그러니까 도의원, 시의원, 군의원, 구의원 뭐 이런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혹시?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요 이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습니다. 아예 국가에서 관심이 없는 걸 유도하는 건지 홍보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아요. 게다가 저는 뭐 6차 교육과정 출신인데 이런 거 배운 적도 없습니다. 아니 이걸 도대체 왜 안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. 그래서 심지어 저는요 이 중요한 자리를 국민들을 무관심하게 만들어 놓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끼리 서로서로 다 해먹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자, 오늘 이 영상을 선택하신 김에 한번 이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머리 안 아프게 아주 간단하게만요. 자, 신변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이 구의원, 군의원 뭐 이런 사람들, 군의원 참 입에도 안 달라붙어요. 이 사람들 연봉이 얼마예요? 연봉. 제가 처음에 연봉부터 여쭤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. 네, 그 작년에 발표된 2021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은 평균 4,414만 원의 연봉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. 최소로 받는 의원 같은 경우 3,177만 원, 최고로 받는 의원이 6,616만 원. 굉장히 많이 받죠. 새 전인가요? 새 후인가요? 그건 나도 안 받는데. 자, 국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연봉을 몇 천씩 받고 있다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연봉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의원이 붙죠. 그렇다는 얘기는 지방의회에 소속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.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을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. 국회의원들은 전국에 통용되는 법률로 개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. 이 지방의원들은 그 지역에 통용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담당하게 됩니다.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시장이나 군수 이런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지역에 이 단체장들의 행정 업무에 대해서 감시,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. 실제로 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,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두 가지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방금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.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이 조례 지방의원들이 만들어내면요. 이 위에서 어떤 큰 룰이 있다고 해도 이 조례가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관련 사안, 조례가 담고 있는 그 문제, 그 사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잖아요. 그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얼마든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재량, 자유가 주어집니다. 대표적인 조례 중에 하나가 학생인권 조례. 우리 실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 조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특히나 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뭐 육아수당이나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지역에서 추가로 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조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정을 할 수가 있죠. 이 지역 행정부 단체장의 행정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지방의회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대표적인 케이스 지금 딱 여러분들이 느끼실 만한 게 오세훈 시장이 이제 보궐로 당선이 된 뒤에 뭐 방역 관련해서 또 교육 관련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자신이 생각한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의회의 다수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굉장히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죠.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도전을 하시면서 그거를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제가 하고 싶어도 할 맛이 나겠습니까? 하면서. 자, 이렇게 선출되는 사람들을 보면 개인 이름빨로 되는 사람 정말 없어 보입니다. 여러분들은 아시나요? 지금 누가 나와 있는지. 특히 대도시의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. 그 사람이 속한 정당빨로 선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신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사실 그 국회의원 선거도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니면 대부분 정당 보고 뽑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죠. 특정 정당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자기들이 뽑아놓고 수박이네 어쩌네 뭐 이러기도 하고 지방의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. 사실 개인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면 지방의원 출마를 하시겠습니까? 국회에 나가시겠죠?
그럼 제가 어디 정당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만약에 저를 이뻐해주고 끌어주는 형님 누님 계시다면은 뭐 저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? 구의원, 시의원 막 이렇게요? 끌어주시는 형님 누나가 국회의원이시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진이시거나 또는 뭐 당협위원장, 뭐 당의 실세 뭐 이 정도로 공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러면은 신 변호사님께서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시면 저는 이제 구의원 시켜주세요. 제가 일단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? 지금 출마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 건가요? 네, 여러분 6월 1일 지방의원 선거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 꼭 하시고요.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. 네, 이렇게 출마 선언은 뒤로 미루신 이 신변님의 6월 1일 투표 동료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